서울특별시 노원구.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고민이라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화 혈소가 6.5라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약이 많아요. 최대한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작년부터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당뇨병 진단은 받았지만 약은 먹지 않는다는 박공임 씨와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정윤희 씨. 대체 왜 부부의 혈당이 요동치는 건지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점심 식사 메뉴는 떡라면과 죽이네요. 라면만 넣는 게 아니라 떡도 좋아해가지고 떡도 넣고 있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죽 종류를 먹고 있어요. 남편은 고기와 채소, 찹쌀이 들어간 죽으로, 아내 박공임 씨는 떡라면에 밥까지 말아 점심 식사를 마치는데요. 식후엔 믹스커피도 한 잔씩 하신다고요. 이것도 한 2개씩 넣으면 그냥 굉장히 개운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이렇게 식사를 마친 뒤 2시간 후 혈당을 재봤는데요. 정윤희 씨는 227, 박공임 씨는 154가 나왔습니다. 슬슬 입이 심심해진 박공임 씨 부부. 과일부터 빵, 과자까지 먹을 게 많네요. 먹는 재미로 살잖아요. 저는 빵, 또 떡 이런 걸 좋아해요. 저도 죽을 먹다 보니까 고기가 져가지고 빵 같은 거 이런 걸 자주 먹는 편이에요. 운동 좀 해. 당신이나 해. 당 조절하려면 운동해야 되는 거야. 아유. 당신이. 혈당과 체중 조절을 위해 하루 30분 실내 자전거를 탄다는 박공임 씨. 그런데 어쩐지 여유 만만이네요. 텔레비 보면서 너무 천천히 해서 그러는지 땀이 나는 편이 아니에요. 어느덧 저녁 시간.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고기는 그때는 꼭 기본으로 먹어요. 고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1인분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인분 먹나 봐요. 부부의 하루 식사 점검 결과 박공임 씨는 아침 저녁으로 밥 한 공기 이상의 삼겹살 2인분씩을 드시고 점심엔 떡라면과 밥까지. 정윤희 씨는 고기 채소죽을 주식으로 드시면서 두 분 다 달달한 간식을 많이 드셨는데요. 현재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 당뇨병 약 먹기를 최대한 미루고 싶다는 박공임 씨.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탓에 최근 당뇨병 약을 더 늘렸다는 정윤희 씨. 저희 부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쭉 지켜보니까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잘 드세요. 네. 잘 챙겨 드시고 먹는 재미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재밌게 드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공임 씨가 네. 믹스커피 2봉지를 탁 털어 넣으시고 상쾌하고 좋다고 하시는데 개운하다고. 진짜 통이 크신 것 같은데 또 네. 그만큼 또 혈당 조절은 잘 안 되겠구나. 근데 또 통이 큰 것만큼 운동은 또 통 크게 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서로 좀 타박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정겹긴 했지만 사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잘 못 본다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이라든지 식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의 도움이라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걸 미루신다는 것들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사의 양과 질이 다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탄수화물에 많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늦게 드시는 것들도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운동량이 너무 드시는 것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하루 식단을 차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문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어떤 걸 좀 줄이고 바꿔야 할까요? 예, 먼저 우리 아내분 되시는 박공임 씨 식단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깜짝 놀랐는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삼겹살과 모닝 삼겹살 밥을 300g. 이렇게 네. 한 공기 반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라면과 밥도 드시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삼겹살을 드시는. 사실은 우리가 육류의 1교환 단위라고 해서 육류의 1교환 단위는 보통 삼겹살 4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겹살 300g은 2인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고요.
삼겹살 한 40g에서 예, 기준으로 해서 한 개, 두 개 단위 정도를 드시는 어머. 것이 좋겠고. 확 줄었네요. 네, 그리고 한 밥 개, 두 개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7분의 1로 그러니까 줄었어요. 80g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밥도 한 공기 반은 사실 너무 많고요. 우리가 보통 공유 1교환 단위가 이제 밥 3분의 1공기거든요. 3분의 1 그래서 공기요? 3분의 1만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3분의 1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2교환 단위 정도를 드시는 것들이 적절할 것 이 같습니다. 정도면 힘 못 쓸까 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하루를 힘드실 살아야- 수 있죠. 그렇지만 예. 좀 적응하시면 좀 괜찮아요. 좋아하실 것 이게 같고 먹는 재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재미가 없는데요, 또 지금. 요리도 하셔야 될 텐데. 건강해지는 재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점심에 보시면은 네. 이 떡라면이랑 밥 반 공기 사실 이 둘 다 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과도합니다. 그래서 떡이랑 라면이랑 밥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뭘로 좀 바꿀까요? 떡라면을 드신다 하더라도 콩나물 같은 야채를 많이 섞어서 드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좋다. 당 지수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라면에 떡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냥 라면에 콩나물 팍팍. 떡을 빼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아까 밥 반 공기 말아 드시는 대신에 네. 이 콩나물을 비빔밥을 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3분의 그 삼겹살 300g 너무 많다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교환 단위 40g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반찬 될 정도로 드시는 네.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숨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삼겹살 말고 뭐 이렇게 좀 건강한 부위로 뭐 다리살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육 같은 것도 그냥 삼겹살 네. 말고 그렇죠. 찌는 걸로. 앞다리 수육 이런 거. 네. 네. 기름이 적은 것일수록 우리가 좀 네. 비만에 유리하고 체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정윤희 씨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죽을 드시는데 교환 단위로 따지면 이 정도가 양이 많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은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 환자분들은 치과 검진, 이가 안 좋으셔서 죽 같은 걸 드시는 상황이 문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과 검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제일 문제가 바로 이 간식입니다. 카스테라 하나, 초코파이 하나, 믹스커피 2잔. 네. 너무 많습니다. 아. 예, 제가 좀 삭제를 하겠고요. 다 드시네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이렇게 초코파이나 믹스커피 예. 많이 드시게 되는데 2봉지씩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뭐 무조건 간식을 드시지 마라 할 수는 없겠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탕이 적게 들어가 있는 블랙 커피가 좋겠고, 그다음 허기를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먹는 간식들이니까 삶은 달걀 같이 단백질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견과류도 이렇게 드시는 것들이 훨씬 건강에도 좋고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남편분한테도 똑같은 그런 간식들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겠죠? 두 분 참 유쾌해 보이시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대신 저희가 방금 바꾼 식단 보내드릴 테니까 이 식단을 참고하셔서 식생활까지 바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교수님께서 그 아까 그 삼겹살 300g 먹는 걸 40g으로 줄이려 했지 않습니까? 40g 그 달라고 하면 그 파는 사장님도 욕해요. 누가 40g을 팝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뭐 계속 교환 단위 이렇게 하면서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그 의사 선생님을 교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잘 먹으라는 선생님으로 계속 빼고 이러면 안 돼요. 아유, 상국 씨,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그러면 자꾸 옆에 있는 40g 먹고 어떻게 먹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의 교환 단위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당뇨 환자,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끼에 먹을 양 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예, 저는 약간 모범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맞나요? 네, 뭐 대략적으로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 끼에 뭐 한 교환 단위만 먹고 살면 아마 힘들 겁니다. 사실 정해진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성별,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들이 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1,600에서 한 2,000 칼로리 정도 되고요. 그걸 교환 단위로 따져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20에서 30 교환 단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끼니별로 나누게 된다면 끼니당 7교환 단위에서 10교환 단위 정도로 나눠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만든 건데요. 지금 화면에 곡류하고 과일의 교환 단위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저 하나하나의
하나의 교환당에 해당하는 것이 각각의 칼로리 수치, 열량 수치, 혈당을 올리는 수치가 비슷한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에 맞게 그리고 가능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